발자국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스파이 패밀리를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들을 전부 긁어 모아봤습니다. 인터뷰에서 작가 엔도 타치야는 스파이 패밀리의 모티브가 그의 전작 연옥의 아시에, 돌의 연지 철의 별, 아이스파이의 세 단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스파이 패밀리를 보면 이 세 단편의 스토리와 설정 등에서 비슷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돌의 연지 철의 별은 마물학자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 독의 저항이 있는 가스라는 전사가 마물토벌 도중 버려진 메두사 여자아이 미샤를 만나 돌봐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남남이지만 입양을 통해 가족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는 점이나 여자아이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점 등 얼핏 봐도 비슷한 부분들이 정말 많죠. 작가 엔도 타치야의 인터뷰에 따르면 주인공 아냐의 설정이나 성격, 특히 표정은 주로 이 작품의 미샤에서 많이 따왔다고 합니다. 아냐가 종종 짓는 이 표정을 보면 딱 느낌이 오시겠죠. 또 요르포저의 작은 장미 헤어밴드나 장미 목걸이, 뾰족한 귀걸이 등은 같은 작품 캐릭터인 레지나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원래 작가는 아냐의 눈을 미샤의 눈처럼 사백안으로 하려다 그냥 지금의 디자인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바꾼 것 같네요. 또 다른 작품 아이스파이는 평범한 여고생 마미루가 엘리트 스파이인 A4에게 사랑에 빠져 그를 쫓아다니는데 A4는 이를 다른 스파이의 공격으로 착각해 도망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러브 코미디를 그려보자는 생각으로 만든 작품으로 남자 주인공에 대한 느낌은 크게 없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만화의 주인공 A4의 설정은 거의 그대로 로이드 포저에게 이식되었고 실제로도 둘은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주인공 마미루의 성격과 신체 능력이 아냐와 요르포저에게 조금씩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스파이, 착각, 코미디가 합쳐진 밝은 장르 설정이 스파이 패밀리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연옥의 아시에는 마녀 사냥이 벌어지던 중세시대에 기사단 소속 벨이라는 기사가 마녀로 오해받는 아시에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두 작품들이 스파이 패밀리의 스토리나 장르에 영향을 주었다면 연옥의 아시에는 캐릭터 디자인에 영향을 줬는데요. 머리에 달린 뿔 같은 장식이나 중단발의 헤어스타일, 검정과 빨강의 색 배합 등 외형적인 특징들은 물론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주인공 아시에가 갖고 있는 특성들은 대부분 아냐가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하네요. 즉 스파이 패밀리는 엔도 타치야의 전작 단편 만화 3개의 장점만을 섞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스파이 패밀리로 보란듯이 떡상을 성공시킨 작가 엔도 타치야는 청해 엑소시스트 작가 카토 카즈에와 특이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2008년 엔도 타치야는 티스타라는 뉴욕 배경의 첩보물을 그리고 있었고 카토 카즈에는 그의 어시스트였죠. 그런데 카토 카즈에가 일을 하다 그린 청해 엑소시스트가 크게 히트하면서 나중에는 티스타의 연재가 끝난 엔도가 역으로 어시를 해주게 된 것이죠. 잠깐이긴 했지만요. 이후 카토 카즈에는 엔도 타치야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청해 엑소시스트의 화풍을 보면 엔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편이라고 하네요. 여담으로 작가 엔도는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다고 합니다. 스파이 패밀리는 2020년에 3권이 나왔는데 이게 무려 106만 부가 팔려서 단권 판매 부수 기준 원피스, 귀멸의 칼날을 이은 3등을 기록했습니다. 즉 일본에선 이미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라는 것인데요. 한국에선 귀멸의 칼날이나 원피스에 비해서는 사실 아는 사람만 알고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찌됐든 일본 국내에서는 상당한 화제작이었기 때문에 애니어 프로젝트에 여태 보기 힘들 정도로 호화로운 제작진들이 참여했습니다. 위트 스튜디오와 클로버웍스의 공동 제작인데 감독을 헌터헌터의 후루아시 카즈히로, 캐릭터 디자인을 약속의 네버랜드의 시마다 카즈아키, 프로듀싱을 사오른 너의 거짓말의 후쿠시마 유이치가 맡았습니다. OST도 상당히 화려한데요.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 중 하나인 오피셜 히게단디즘의 오프닝을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유명 일본 드라마에서 코이라는 노래로 한때 신드롬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국민 배우 겸 가수 호시노겐이 엔딩을 맡았죠. 현재 일본에선 드라마, 예능, 영화 등 뭐가 됐든 간에 히게단과 호시노겐 둘 중 한쪽만 나와도 꽤 화제가 되는데 한 작품에 이 둘을 다 썼으니 얼마나 이 애니에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 기대에 힘입어 스파이 패밀리는 분할 2쿨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며 만화가 이미 1500만 부 이상 팔렸기 때문에 분량만 충분하다면 2기 등의 후속작 걱정도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드 포저 역의 에구치 타쿠야와 요르 포저 역의 하야미 사오리는 스파이 패밀리에서도 커플을 연기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둘은 역시대 청춘 러브 코미디는 잘못됐다에 이어 두 번째로 커플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내청을 비롯해 성우를 좋아했던 팬들 사이에서는 에구치 타쿠야가 진행했던 보치 라디오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번 스파이 패밀리에서도 에구치 타쿠야가 스파이 패밀리 라디오를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분기 최고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가 될 예정인 아냐 포저의 성우 타네자키 아츠미는 바로 전 분기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에서 이누이 사주나를 맡았습니다.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타네자키 아츠미 성우는 사실 애니업계보다는 게임업계에서 주로 일했던 믿고 듣는 성우라고 하는데요. 19세 게임인 에로게부터 오버워치의 오리사까지 연령 제한과 종족을 넘나드는 상당히 넓은 폭의 연기를 보여주고 있죠. 스파이 패밀리의 구성원은 로이드, 요르, 아냐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개, 본드 포저입니다. 나중에 포저 패밀리에 들어오게 된 이 본드라는 개의 견종은 그레이트 피레니지인데 이는 레전드 예능 1박 2일에 나왔던 국민개 상근이와 같은 견종이라고 합니다. 외형은 온순해 보이지만 본래 그레이트 피레니즈는 전쟁터에 보내진 최초의 개로 상당한 맹견이라고 하네요. 로이드 포저의 이름에서 로이드는 자물쇠를 따다 라는 뜻이고 포저는 위조범이라는 뜻입니다. 또 로이드의 옷깃에 달린 단검 모양 배지는 그의 소속 조직의 심볼이라고 하네요. 작가 인터뷰에 따르면 아냐 포저의 이름 아냐는 ANIA로 전작 연옥의 아시의 아시와 도레연지 철의 별의 미샤를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스펠링이 바뀌어 ANYA가 되었지만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냐는 은혜를 뜻하는 안나라는 이름의 러시아어 축소형이라고 하네요. 또 아냐는 원래 키가 더 크고 진지하고 냉담하게 나올 예정이었지만 지금의 귀여운 모습으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아시에 같은 캐릭터를 구상했었던 것 같죠. 만화 단행본 표지들을 보면 매번 그려지는 의자가 바뀌는데 여기 그려진 의자는 모두 실존하는 의자입니다. 특히 여기서 로이드가 앉은 르 코르비지에의 LC2라는 의자는 스티브 잡스도 앉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스파이 패밀리 중간에 있는 이 X는 헌터 헌터의 가운데의 X에서 모티브를 딴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읽을 때는 그냥 스파이 패밀리라고 읽으면 된다고 하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애니 1기가 완결이 나면 스토리 내부의 정보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발자국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